당연히 뭐 단백질이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긴 한데 여름은 사실 좀 낫죠. 왜냐면 덥긴 해도 워낙 뭐 공조 시스템이 한국 같은 경우 잘 돼 있으니까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은 대사율이 높아져요. 면역 상태가 좀 좋아진다고 돼 있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한 37, 6.5도에서 37.5도까지가 그런 거고, 그 이상이 되면은 좀 힘들죠, 몸이. 분산을 통해서 항상성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배가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몸통이 차가운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팔다리는 시원하게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배는 항상 좀 따뜻하게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암 환자들이 쓰시는 이제 의료용품인가 그런 것 중에 이제 반달 통 안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동그란 통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만 따뜻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처럼 이렇게 심부, 그러니까 몸에 깊숙한데 열을 주는 건 아니고 피부만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부만 따뜻하게 한다는 거는 체온을 37.5도 이상 올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건식 사우나 가면 90도 넘잖아요. 그래도 화상 안 입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이제 분산시키니까 그런 거거든요. 열기를. 여기서부터 여기는 따뜻하게 하시고 나머지 좀 시원하게 지내시면 여름철에도 이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일단 내장 기관이 열에 예민해요. 소화 효소라던가 아니면 장에 있는 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온도가 떨어지면 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장 기능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가스도 차고 나쁜 균 잘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는 항상 따뜻하게 해주라 이렇게 이제 설명해 드리죠. 아무리 에어컨 틀더라도 배는 이불 덮거나 아니면 핫팩 같은 거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감기 걸려서 열나는 것도 너무 심하지 않으면 해열제를 쓰지 말라는 소아과 선생님들도 계시죠.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 대사 기능 올려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이 나는 건데 그 열을 자꾸 떨어뜨리면 물론 컨디션이 너무 열나서 힘들다 그러면 좀 떨어뜨려줘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견딜만 하면 38도 정도까지는 그냥 뭐 애기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좀 보는 게 좋은데 암 환자들이 열나는 거는 대부분 폐혈증에 빠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특히 항암하시는 분들이나 뭐 방사선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백혈구 수치가. 그러면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 미생물들이 우리 몸을 이제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폐혈증이거든요. 면역 관리 굉장히 이제 체온과 함께 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 관리 잘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영양이 돼야지 호중구 감소증도 좀 리스크가 적어져요. 보면 호중구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호중 올릴게 이게 다가 아니라 영양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못 드셔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뭐 단백질이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하긴 한데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특히나 암 환자들은 못 먹어서 난리기 때문에 단백질이 좋긴 하지만 제가 쭉 보면 역시 과일 종류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 다르니까 파악해서 과일로 해서 좀 새콤하게 해서 입맛 돋구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일 주스는 사실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물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고, 그거 아니면 요새 뭐 암 환자를 위한 전문 제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패키지로 해서 뭐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이제 상황버섯에 암 환자 좋다고 이렇게 뭐 다려 먹고 이렇게 하는데 다려 먹는 게 굉장히 고농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천연물로 드리는 게 낫죠. 제가 버섯을 직접 드린다던가 그런 거 아니면 차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간이나 신장의 부담이 좀 덜하니까. 물론 이제 양만큼 고농축을 안 해서 효과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차처럼 자주 마실 수 있으면 그게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약 번복해가지고 키운 식물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런 거 안 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나나 같은 대표적 열대 식물이죠. 그런 것들도 바나나를 따서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올 때 노지에서 키운 바나나일 거잖아요. 그리고 벌레들이 많으니까 농약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걸 따서 이제 오는 과정에서 초파리나 이런 게 많이 붙으니까 이제 보존액 같은 걸 엄청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에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미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약풀 뿌리면 바나나나 이런 데 먹는데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농약을 먹거나 보존제를 먹을 걸 수도 있잖아요.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제철 뭐 야채, 과일 아니면은 뭐 로컬 푸드라고 하죠. 동네에서 키운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좋은 거죠. 보존 기간이 짧고 그런 처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동선이 짧고 금방 수확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